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리플 소송, 와 SEC가 이 정도로 썩었다니. 이러니 로비가 거의 유일한 답인 셈이다. SEC가 얼마나 썩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소송으로 힘만이 비리의 핵심에 서 있는데, 어제 현직 SEC 의장 게리 겐슬러와 소송에 휘말린 힘만은 겐슬러와 나란히 로스쿨 대학교에서 SEC의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설과 패널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역시 그 밥의 그 나물이란 건가? 아무튼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겐슬러와 힘만은 같이 패널 토론에 나갔다라는 말이죠. 첫날의 패널 토론은 상징적인 거물들이 등장한다. 첫 연설은 겐슬러가 열어주고, 바로 연이은 4인 패널 토론에서는 윌리엄 힌만이 소송 중 투자사 고문 및 전 SEC 임원 자격으로 참여해서 2022년 SEC의 규제 방안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토론했다. 이런 활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여태껏 SEC는 회전문 보훈 인사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그쪽 고문으로 모셔지는 게 직장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이 커리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위 인사로 있을 때 어떤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나서 그런 약간 정관 예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 아시죠? 이제 그런 테크가 미국에도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리플 같은 작은 소송은 잡음쯤으로 넘기고 의연하게 평소 하던 행보를 보여줘야 심프슨 대처에서 오랫동안 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 리플 소송은 쟤들 입장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거니까. 힘만은 SEC에서 나와서 심프스 대처로 갔죠. 평소처럼 해야 심프스 대처에서 오랫동안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다, 찻잔 속의 태풍 같은 일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번 행사에서 재밌는 게 암호화폐 내용은 쏙 뺐다. 참고로 이 행사가 열리는 곳을 설명해 보자면 노스 웨스턴 대학교의 로스쿨, 여기는 미국에서 랭킹 10위 정도의 레벨이다. 본 행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총 3일간의 행사다. 사실 이번 내용은 민감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청중, 화상회의도 병행하니까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겠죠. 질의응답을 받는 코너가 있었는데 4개의 질문 중 3개가 모두 힘만을 타겟으로 하는 코인 질문이었다. 지금 태풍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런데 해당 이슈를 사회자가 바로 제거해버렸다. 지속적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다 디스미스 시켜버렸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잭슨 씨, SEC에서 일한 지 좀 됐으니까 너라도 이제 좀 자유롭게 입 좀 털어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만 좀 하라고 이놈들아 라고 이런 표정을 지었나봐요. 아무튼 사람들의 관심은 코인에 훨씬 많은데 이걸 사회자가 제거를 해버리고 묵살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예전에 SEC에서 일했던 잭슨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 질문에도 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지 마라 라는 거죠. 내가 어쩌다 미국 시민들의 민원까지 손을 대게 되었을까?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는 미국 시민도 아니고 하니 딱히 어떻게 한국인으로서는 행동할 방법은 없다. 리플은 로비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홀더들은 여론으로 아래에서 위로 푸시하는 걸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지금 리플 홀더들에 의해 지속적인 의원들의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테면 지금 KC 의원으로부터 받은 답장을 같이 한번 보자. 의원 나리들은 리플 소송에 대한 이해도가 제로에 가깝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리플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로비를 하고 홀더들은 바텀에서 위로, 탑으로 계속해서 푸시를 해가지고 양쪽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님, SEC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작이 참 불길하다. 리플 소송건의 경우 SEC가 리플사가 주식임을 숨기고 등록하지 않아서 증권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리플은 코인을 1000억 개 단위로 독점 제작해서 판매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리플사가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매달 팔면서 회사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SEC를 리플 코인이 리플사와 긴밀한 영향이 있는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는데, 리플은 여기서 연방증권법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론이 나오게 되면 코인에 대한 증권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겁니다. 노동 기반의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거나 과거의 법규를 현대화하는 건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잘 받았으니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에 가깝죠. 지금 있는 상황을 그냥 얘네들도 서면으로 받았을 거고 뭐 정말 잘 이해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선가 들은 내용을, 아니면 뭐 의회 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떠돌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답변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리플 소송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하느냐. 전에 내가 다른 데서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한 적이 있다.
고3 애들은 수능과 내신으로 대학을 간다. 로비스트에 의한 컨택은 1차 관문인 수능 점수에 비유를 할 수 있고 수능을 통과한 상태에서 내신 점수로 한번 합격자를 더 거르는데 여론 수렴은 2차 관문인 내신 점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미국 시스템에서 돌아갈까? 아까 의원에게 보낸 민원과 의견서들은 보통 일주일 내에 각 의원들에게 전달된다. 그럼 의원들이 구구절절한 편지를 읽어보면 상황을 이해할 것인가? 절대 아니다. 얘들은 그냥 코인 관련 여론이 있구나 정도만 머리에 넣어두고 끝이다. 그렇죠.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두겠죠. 의원들은 각 분야의 로비스트로부터 연락을 받아 후원금과 정책 연구자금을 빌미로 세미나를 받는다. 이때 보통 리플 측의 의견이 축약되어 의원들에게 속성 교육으로 전달되고 리플 측의 의견이 주입된다. 의원들에게 리플의 의견을 주입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비겠죠. 그럼 의원들은 돌아가서 이슈가 선거나 여론에 얼마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를 재본다. 이때 시민이나 여론단체로부터 받았던 다양한 편지 중에서 리플 어쩌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왔었었는데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된다. 즉 여론은 최종 관문인 셈이다. 리플 측에 붙자 혹은 거절하자 결론이 나고 걔들이 모여 의회의 파워로 SEC를 조질 수 있게 되는 거다. 큰 그림은 이렇다. 쟤네들이 무엇이 맞고 틀린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의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이걸로 움직이는 세상이다. 거기다가 그 다음 선거에서 내가 다시 당선이 될 수 있을까까지도 보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정치보복을 할 때 우리한테 불리한 의견을 낼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가지고 그 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높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힘들어졌다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 뽑아주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별개긴 하지만 결국 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원들이 코인에 관심을 가지진 않겠죠. 이 세상에 코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의견을 물어서 의원이 그거를 인지하고 있게끔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리플이 의원들을 모아서 정책 연구 자금 또는 후원금을 내주는 식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아주 속성 교육으로 이렇게 주입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해서 맞다. 사람들이 리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의원직을 잘 유지하고 또 다음에 재선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는 리플 측의 편에서 이걸 밀어봐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파워로 SEC를 조질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서 듣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이런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고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은 막아놨지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를 남겨뒀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지정가로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호가 누르고 수량 입력하고 주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 호가가 지나서 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장가로 체결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번거로움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는 거미줄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러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입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때 보면 저희 회사 이름이 뜨니까 이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고객센터 번호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